안녕하세요. 25살 김수민입니다. 24살 김도현입니다. 대학교 휴학 중인 24살 김유리라고 합니다. 23살 대학생 손미나라고 합니다. 어떤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안인득이라는 조현병 환자가 40세 정도의 안인득 씨가 진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고 본인은 뭐 부인한다고 하지만 계획적으로 대피하려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죽인 그래서 방화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테러 위협이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본인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회적으로도 배려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주민이 올해 신고한 것만 해도 7건수라고 하는데 그걸 모두 경찰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넘기는 것?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안인득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임금 체불 문제 또는 사회가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는데,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민들의 신고도 몇 차례 있었고 오물 투척도 당하고 스토킹까지 당했는데 이런 것들을 방치한 국가에게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대상도 없고 보면 동기도 모르겠고 이유도 정확하게 내려지지도 않고 어떤 타겟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이는 게 묻지마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이야 뭐 자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범죄? 요새 묻지마 범죄라고 딱 타이틀이 정해서 나오는 살인사건들을 보면 그게 과연 진짜 타겟 안 정하고 사람을 죽이는 건지 싶을 정도로 요새 말하는 묻지마 범죄는 약간 의미가 왜곡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거를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묻지마 범죄가 다른 이름으로 하면 무동기 범죄더라고요. 동기가 없는 범죄라는 건데 저는 사실상 범죄에 동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3가지 특성이 있다고 해요. 일단 동기가 없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관계가 없고 되게 충동적인 범죄라고. 보통 묻지마 범죄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사건들을 다 보면 자신이 분노를 아무한테나 표출을 하는데 자기보다 뭔가 지위가 높고 힘이 센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위해를 가하는 게 묻지마 범죄인 것 같아요. 어떤 행위나 그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명칭을 붙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동의하는 편인 것 같은데,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단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불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막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묻지마로 치부를 해버린다면 이 사건이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뭐 때문에 생긴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본질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묻지마 범죄인가. 묻지마 범죄가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관계가 없을 때 성립되는 거라면 이 범죄는 사실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인 것 같아가지고. 묻지마 범죄라고 명명되는 행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사회에 대한 분노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5명이 사망했고 중경상을 입은 사람이 6명쯤이라고 하는데 70대 노인 남성분 1명, 그리고 관리소 직원 1분 빼면 다 여성이라고 들었거든요. 뉴스 기사에서 보면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하는 사건들의 대다수 피해자들은 여성이고 노약자고, 그 대상이 진짜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 진짜 사회적 약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과연 묻지마 범죄인가. 이걸 계속 묻지마 범죄라고 명명을 한다면은 약자들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 행위가 제대로 규정되지 않고, 피해자 중에 안 씨가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여고생도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 노인과 아이라는 점을 보면은 자신이 쉽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는 거죠. 아, 약자 혐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약자들을 대상으로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가. 묻지마 범죄라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게 되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 사람이 충동적으로 저질렀다.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게 되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이 축소될 수 있지 않나. 모든 상황들이 다 묻지마 범죄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묻지마 범죄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건이 명명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이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그 당하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미행을 한다거나 집착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내가 아는 내 정보들을 전부 다 캐고 다니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꾸 미행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막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거나 택배를 막 보낸다거나 우편물을 보낸다거나 되게 집착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스토킹이란 말 자체가 이제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본인의 존재를 가시하기 위해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는 뭔가를 하는 게 다 스토킹이라고 생각해요. 예방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방지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학생이 살고 있는 집에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경찰에 한 7번, 8번 정도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니까 그 가족들에게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본인들이 자구책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고생의 가족이 문 앞에 CCTV를 달았는데 그 CCTV에 찍힌 영상도 봤어요. 그 여고생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걸 보고 급하게 문을 닫고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안 씨가 바로 튀어나와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그날 밤에 오물을 뿌리고 거기에 분명 여고생을 직접적으로 뒤까지 따라와서 집에 오물을 투척하고 그러는 모습이 다 촬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이 그 이후에도 한 대응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거기서 진짜 너무 분노했어요. CCTV까지 다 알았다는데 그러고 한 달 반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사실 근데 스토킹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되게 애매한 문제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 이제 스토킹 당하던 사람이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증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경고로만 딱 그치는 그 정도니까 예방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치만은 이번에 가해자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전적이 있었고 정신병력도 있었고 신고당한 일도 굉장히 많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사람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경찰이 들었을 때는 경찰 차원에서 충분히 물론 지금 법 현행법 때문에 그게 힘들긴 하지만은 뭐 정신병원이나 이런 곳에 심리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경찰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경찰들이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대처하는 방안은 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진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신체적 자유나 뭔가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이 타당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테러의 위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서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경찰이 매일매일 그 사람을 보여줄 수도 없고 잘못은 범죄자한테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의 법이나 또 체계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물론 마련되어 있진 않아요. 스토킹 당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조심한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은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경찰이 너무 스토킹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 사람들 보면 스토킹 사례들이 있어서 본인이 신고를 하러 갔다. 근데 경찰이 그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관할이 아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이 정도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곧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건들까지 저희가 할 수 없다라고 취급하는 게 좀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러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야만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경찰 측에서도 적금금지 처분을 내려주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제대로 해줬으면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사리 분별이 안 되고 또 자기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정신분열증?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좀 위험성이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사고나 인지, 감정, 뇌 여러 기능에 장애가 와서 환각이나 망상이나 피해의식 같은 증상들을 겪게 되는 거. 난 법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정신병 있네 감형해주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정신병 있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냥 정신병이 있으니까 감형하고 그동안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조현병이 확실히 뇌 장애고 뇌 질환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은 이상한 증세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명분이 주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신병이 있는 가해자들을 감형만 시켜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 또 이런 진주 방화 사건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감형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긴 한데 분명히 정신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많은 텐데 그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는 난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이라서 감형을 하는 건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죠.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왜곡된 공격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긴 하지만 조현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저는 이게 오히려 사회적인 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과 범죄 사이에 연관성이 진짜 뚜렷하게 나타난다, 상관관계가 확실히 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이유로 감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찾아봤더니 정신보건법에 이 정신병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나 치료 거부하겠어요 이러면 국가에서 못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환자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서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왜 생각을 못 하는지. 정신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그 사람이 행한 일이니까 본인이 행한 일에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애초에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과 또 남성과 여성,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흉기로 찌를 만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조현병이라는 명분으로 줘서 심신미약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조현병이니까 어떤 범행을 저질러도 쉽게 풀려날 것이다. 물론 조현병이 심신미약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환자를 보는 시선도 더 나빠질 거고 가만히 있던 조현병 환자들도 오히려 더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도 더 나빠지게 되고요. 정신병인데 너 물론 무조건 병원 가 하면 문제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번 가해자처럼 많은 이력이 있었던, 많은 테러 위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이 있다면 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랑 또 경찰 입장에서 충분히 케어를 해야 하는 게 국가로서 또 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법원이나 뭐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판단을 해야 한다 생각해요. 정신질환의 감형 이유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또 사람이 죽었네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워낙 사회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났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났고 또 예방될 수 있었다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거리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혐오 범죄잖아요. 특정 대상의 타겟으로 이루어진 범죄고 이런 비슷한 범죄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냥 또 사람이 죽었네? 이러고 말게 될 것 같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사회의 목소리를 낸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심한 경우가 아니라도 약간 좀 덜한 경우더라도 어느 정도의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방지 대책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다양한 게 꼬여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야죠 그냥. 저는 약간 조현병 환자라는 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를 잘 저지른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은 뭐 격리를 해야 된다.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 범죄자들도 공통된 특성으로 딱 이렇게 뽑아낼 수 있으면 조현병만큼 딱 눈에 띄게 범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조현병 환자들을 너무 조현병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거야. 저 사람들은 국가에서 무조건 보호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 일반 범죄자와 비슷한 시각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아니면. 계속 방송에서도 매체에서도 다루는 게 조현병 환자들 범죄 기록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더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접근은 좀 더 조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진주 방어 살인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모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국민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범죄가 조현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자, 여성, 노인, 아이에게 가해졌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 될 점 같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정신병 환자나 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일어나야지 이런 범죄를 차츰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